96년 이찬혁, 99년 이수연, 3살 터울의 남매가 의정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부모님 아래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가정 형편은 좋지 못했어요. 간장에 밥 말아 먹는 게 일상에 집엔 쥐구멍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2008년 부모님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며 가족은 다 같이 몽골 울란바토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남매는 한인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녔지만 1년 만에 학교를 다닐 형편도 되지 않아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됐죠. 집에선 아버지가 나이에 맞는 노래를 들어야 한다고 가요를 금지했는데 그래서 몰래 찾아 들었던 기억 속 첫 가요가 빅뱅의 랄랄라였답니다. 이수연은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예능 스타킹에서 뮤지컬 무대를 보고 뮤지컬 음악에 푹 빠지게 돼요. 거기에 더해 옆 동네에 버클리 음대를 나오신 오페라 선생님이 이수연의 재능을 보고 한 넌 내가 버클리 보내줄게란 말이 이수연의 자신감을 높여줬죠. 반면 이찬혁은 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꿈을 물어봤지만 이찬혁은 춤추는 목사나 화가라 대답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렇게 이찬혁은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점점 필요하게 되고 아버지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 못하는 아들을 보며 반항을 한다 생각했대요. 사춘기의 나이가 되고 이찬혁과 아버지는 결국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찬혁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남은 6개월간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하죠. 이찬혁은 바로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6개월의 자유시간이 두 남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홈스쿨링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의 재능도 발견되지 않았을 거고. 찬양 인도를 하던 아버지 덕에 집엔 피아노와 기타가 있었고 항상 남매는 홈스쿨링으로 집에 있는 동안 공부를 나 하면 피아노와 기타를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찬혁은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게 됐고 마침 동네 형이 아이팟이라는 곡을 만들어 친구들이 다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17살의 이찬혁이 첫 자작곡을 만듭니다. 갤럭시라는 곡이었어요. 갤럭시나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아는 코드로 30분 만에 곡이 만들어지자 너무 신이 난 이찬혁은 그 자리에서 또 30분 만에 두 번째 곡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음악에서 라임의 중요성까지 깨달았죠. 여기에 이찬혁의 재능을 알아본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이찬혁이 만들어내는 곡들이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거기에 홈스쿨링을 시작하며 둘도 없는 짝이 된 이수연의 보컬 재능까지 더해지니 아버지는 이를 혼자 볼 수만 없어 인터넷에도 남매의 노래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름을 정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에 이수연이 냉큼 악동 뮤지션을 냈지만 이찬혁은 나쁜 아이들이라는 뜻이 싫었대요. 아무튼 아버지는 그럼 노래 악에 아이 동을 쓰자 제안했고 그렇게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올린 악동 뮤지션의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고 팬까지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침 비자 문제로 가족이 한국에 와 잠깐 있는 동안 부모님의 열성적인 응원 아래 이찬혁은 30여 곡을 작곡해 나갔고 그 무렵 프로튜어먼트라는 곳에서 악동 뮤지션에게 버스킹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죠.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프로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무대를 만들어주는 대학생 단체였어요. 그렇게 프로튜어먼트의 도움으로 버스킹 무대까지 하게 됐고 어느 날 단체의 일원이 K-팝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악동 뮤지션은 K-팝 스타 2에 출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매 어쿠스틱 듀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두 알듯이 악동 뮤지션이 K-팝 스타의 우승자가 되죠. 근데 우승뿐만 아니라 이 당시 악동 뮤지션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방송 다리꼬지마가 나오자마자 실검 1위, 100만 뷰 돌파는 물론 시청자들의 요구로 음원 출시에다가 그 음원이 차트 1위까지 기록을 해요. 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슈가 된 뮤지션들은 많았지만 전 첫 방송만에 음원까지 출시되어 차트 1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다음에 나온 매력있어 또한 음원 발매되고 차트 올킬까지 달성하는데 촬영 두 번째 만에 광고까지 따냅니다. 그게 바로 전설의 네, 짧게 K-팝 스타 2에서 선보인 자작곡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꼬지마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도 매력있어 못나지 않아 아니 못나도 좋아 어지럽게 하는 너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모두가 날 알아보도록 그래서 너 하고 싶었던 I love you. 그렇게 우승까지 하게 된 악동 뮤지션 이수연의 청아한 음색과 보컬에 더해 이찬혁의 천재적인 작곡까지 익히 아시겠지만 G샵, F샵, E 그다음에 뭐냐 이게 흔히 쓰는 코드 진행이 아니에요. 되게 불편한 코드거든요. 그 두 번째 코드가 그런 거를 뭔지도 모르고 하는
찬혁군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우승 이후 OST와 CM송을 하나씩 내는데 이 또한 대박. I love you 사랑해 널 보는 날이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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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악동뮤지션은 YG에 합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건 양현석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악동뮤지션은 건드리면 안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엔 YG가 워낙 힙합색이 뚜렷하기에 악뮤가 영향받는 거 아니냐는 팬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YG는 악뮤의 음악에 정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전폭적인 지원만 해줬기에 2026년까지 재계약하며 YG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그렇게 정확히 우승 1년 만인 14년 4월 7일 악동뮤지션은 정규 1집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정규 1집 플레이, 음악을 재생한다의 플레이와 음악으로 논다는 플레이를 중의적으로 담은 이 앨범엔 순수하지만 재치있는 악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면면들을 담았어요. 게임 애니팡의 하트를 보고 영감을 받은 Give Love, 얼음들로 어른들을 표현한 얼음들부터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바로 알겠는 곡들과 소재가 없는 걸 소재로 삼은 곡 소재까지 이찬혁의 순수한 창의성으로 나온 11곡 모두 이찬혁이 직접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참여했습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은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나 올 텐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 들으신 것처럼 나이에 맞는 순수함 뿐만 아니라 이찬혁의 의도도 담겼는데요. 저는 이런저런 노래 다 만들어 보는 게 하고 싶은 거라서 타이틀 중 하나인 얼음들의 가사와 음악이 기존의 색과 다르게 가져간 첫 번째 시도였죠. 이런 면면들을 인정받아 첫 데뷔 앨범부터 한대음과 각종 수상에 성공한 악뮤. 얼음들의 연장선 같은 곡, 시간과 낙엽 발매를 시작으로 각종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는 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 나 같은 여자 눈앞일 않아 나는 달라 이후 잠깐의 공백기 동안 악뮤는 각자 검정고시를 준비해 둘 다 합격하고 16년도 양현석은 한 인터뷰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이찬혁이 새로운 앨범 활동 이후 내년에 공수부대나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할 거란 소식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첫 번째 EP 사춘기 상을 발매합니다. 이름처럼 상 하편으로 나뉜 사춘기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인 사춘기 상은 악뮤가 지나온 사춘기를 기록하는 동시에 생각사, 봄춘자를 쓴 단어 뜻대로 그저 예민한 시기가 아닌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로 사춘기를 풀어냈죠. 악뮤가 어른이 되어가는 발판 같은 이 앨범엔 음악적으로도 과도기로 보이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어요. 더 다양해진 이찬혁의 장르 활용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사, 다채로워진 이수연의 보컬 활용까지 들으면서도 참 재밌다 생각이 드는 앨범입니다. 이발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그 주변에서 맴돌다 사춘기의 뜻처럼 봄에 발표한 상 이후 하는 겨울에 발매되는데요. 그 사이 많은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중 사랑받은 무대에 하나만 보고 넘어가시죠.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리고 17년 초 악동뮤지션의 정규 2집 사춘기 하가 발매됩니다. 악뮤의 재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겨울에 걸맞는 감성까지 남은 사춘기 하. 악뮤의 음악적 성장과 고민이 돋보이는 앨범으로 트랙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 추억을 회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순서대로 담았는데요. 대중성과 이찬혁이 좋아하는 방향성 사이의 고민도 많이 담겨 결국 이찬혁이 원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하는데 저랑 이찬혁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날 기억해 널 기억해 This is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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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뭐지는 착각하고 있나 본데 사실 잘생긴 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악뮤가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이 되어준 사춘기 시리즈를 지나 이찬혁의 입대 시간은 다가오고 막바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입대 전 마지막 싱글 썸머 에피소드의 티저가 올라옵니다. 오, 이번엔 여름에 맞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곡인가봐요. 이번 신곡은 어릴 적 이불 속에서 이찬혁을 펄쩍 뛰게 한 내 사랑 my darling. 썸머 에피소드는 여러모로 악뮤한테 특별한 지점인데요. 데이트곡 다이노소어는 악뮤 커리어 처음으로 공동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다가 또 처음으로 EDM 장르에 도전했던 곡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하며 악뮤의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게 해준 곡이 바로 다이노소어입니다. 그리고 이찬혁이 해병대 입대를 하죠. 정말 대단한 건 원래 간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숙해져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자 검정고시까지 보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거죠. 이찬혁이 입대해 있는 동안 이수연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연기, 뷰티 프로그램 MC, 라디오 DJ, 개인 유튜브, OST와 곡 작업, 슈퍼밴드 심사위원, 그리고 비긴 어게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시즌2부터 코리아까지 참여한 이수연의 곡들을 모아봤으니까 혹시 듣고 싶으시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찬혁은 그 사이 안전하게 전역했을 뿐만 아니라 해병승전가라는 군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모전에서 채택되며 해병대 정식 군가로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남매의 사이도 더 돈독해졌는데요. 발매는 못됐지만 이수연은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이찬혁의 빈자리를 크게 느껴 사과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찬혁은 군대에서 녹음을 못하니 수첩에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놓고 이수연과 전화할 때마다 내가 부르는 거 녹음해달라 했다 합니다. 그렇게 전역 4개월 만에 악동뮤지션은 정규 3집 항해를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도 큰 전환점이 많은데요. 우선 공식적으로 활동명을 악동뮤지션에서 악뮤로 변경했습니다. 남매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음악 스타일도 아이라 칭하기엔 무리가 있어 악뮤라 바꿨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번 앨범은 군대에서의 이찬혁이 했던 생각들이 집약된 앨범이에요.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렇죠. 다 픽션이 없어요. 이거는 지난 저의 3년 저의 20대 초반 뭉쳐가지고 쫙 짜낸 앨범. 군복무 시절 배에서 있었을 때 쓴 곡들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입대하기 전 겪은 이별이 계기가 되어 앨범은 이별, 떠나다라는 키워드를 항해에 담았죠. 군대에 있는 동안 이찬혁이 생각이 얼마나 깊어졌고 얼마나 음악적인 고민을 많이 했는지 드러나는데, 그거를 되게 갈망했거든요. 사실 어떤 거요? 성수업을 되게 갈망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이번에 노래로 다 표현을 했으니까. 전곡에 리얼 밴드 사운드를 도입했고 실력파 밴드 뮤지션들이 참여해 퀄리티를 높였어요. 이수연이 전적으로 이찬혁에게 맞춰져 나온 앨범이지만 역시 이수연의 보컬 없인 악뮤가 아니죠. 전 무엇보다 이별을 풀어낸 가사와 깊어진 감성에 집중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랑하겠어 널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유난 이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숨쉬는 그 freedom 날 보는 그 freedom 날 사랑하는 그 freedom 열어가는 그 freedom 달콤 한 잔 시끄러운 바깥 시간을 그저 우리 이대로 자연스럽게 타이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도 눈물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부터 이찬혁이 랩을 끊었어요. 대신 이찬혁의 보컬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후 각자 활동을 진행하다 2020년 10월 이수연이 드디어 솔로로 데뷔합니다. 놀랍게도 댄스곡에 독특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이수연의 솔로 데뷔 싱글 에일리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사널사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악뮤의 싱글 해프닝이 발매됩니다. 이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는데
자, 문제의 그 무대가 왔습니다. 이 무대 이후 이찬혁은 쥐띠병에 걸렸다며 각종 조롱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정말 이찬혁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뜨거운 반응을 낳기 시작해요. 뭐 그럼에도 악뮤는 코로나 속 각자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요. 그리고 21년 7월 악뮤가 앨범으로 컴백하는데요. 이번 앨범은 놀랍게도 전곡 콜라보 앨범입니다. 넥스트 에피소드. 처음으로 EDM에 도전하고 공동 작곡을 선보였던 썸머 에피소드의 다이노소울. 이번에도 공동 작곡이나 다양한 장르 활용 등 연결고리를 살린 에피소드 시리즈로 앞으로의 악뮤가 선보일 음악의 방향성을 보여주기에 넥스트 에피소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와, 이 화려한 라인업 보세요. 이찬혁이 각 뮤지션의 색깔을 상상하며 작곡했다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냥 그 사람 음악으로 들릴 정도로 융화된 작곡 능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수연, 이찬혁 스스로의 색을 잃지도 않았죠. 레트로 사운드를 주로 채택했고 앨범의 주제는 초월 자유인데요. 평범한 자유가 아닌 어떤 상황, 타인의 기준, 시선, 개인의 아픔 등에서도 내면을 잃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고민하는 과정을 각 트랙마다의 이야기로 담았다고 합니다. 사운드도 너무 좋고 각 뮤지션들이 곡에 녹아드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가사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눈 딱 감고 나가. Baby 가여운 이 세상이 Baby 주 이 다음에 자라면 뭐가 되고 싶어. 낙하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또 하나의 전설적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대도 당시 파급 효과가 장난 아니었죠. 모두가 따라 부를 뿐더러 힙합씬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반년 정도 또 각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찬혁 유튜브가 생기더니 가히 충격적인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 영상들은 이찬혁의 솔로 데뷔 앨범 에러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찬혁의 솔로 행보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한번 듣고 가시죠. 굉장한 호평을 받은 이찬혁의 1집 이후 또 각자의 활동을 하며 시간은 흐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우린 나를 미련일 뿐 미련이라 믿었. 이찬혁은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프로젝트 이찬혁 비디오로 다양한 사람들과 앨범도 내죠. 우리 긴 춤을 추고 있어. 그리고 악뮤로서는 2년 만에 컴백, 싱글 앨범 러블리로 돌아옵니다. 지난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 이후 빠르게 정리해드렸지만 이찬혁의 솔로 활동 말고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수연에겐 음악이 오빠와 함께 재밌게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찬혁이 입대를 하면서부터 이수연은 음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 비긴 어게인 촬영을 하며 만난 뮤지션들은 이찬혁처럼 확고한 신념과 방향성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며 고민은 더 깊어졌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 방향성은 뭘까?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한 이수연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그건 바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건강까지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집에 나오는 시간은 줄고 불면증과 폭식증까지 생겼죠. 오빠와 함께 재밌게 부르는 것.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이찬혁은 점점 자신을 찾아갔고 악뮤의 이름으로 나온 항해, 넥스트 에피소드도 모두 이찬혁의 방향성이 담긴 이찬혁의 작품이었죠. 그렇게 악뮤의 다음 스텝은 이수연이 원하는 색깔이 담긴 방향. 옛날 200%와 같은 곡을 원했지만 이찬혁이 그런 곡을 안 쓴 지도 시간이 너무 흘렀잖아요. 근데 이찬혁은 동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자신의 방향만 고집했던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만 있는 이수연의 집에 찾아가 2시간 동안 얘기하며 용기를 줬어요. 200%와 같은 곡을 만들기 위해 이수연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이수연이 음악에 흥미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도와줬죠.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찬혁도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혼자 하고 악뮤는 악뮤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고. 그렇게 나온 곡이 바로 러블리입니다. 거기에 9년 전 아이유에게 줬던 곡 후라이의 꿈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아 함께 발매했습니다. So lovely, the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아픈 곳. 러블리 활동 이후 이수연은 더 이상 자신을 혼자 두지 않고 용기를 내겠다 마음을 다잡았고요. 이후 딩고 킬링보이스, 더 시즌즈 악뮤의 오나로밤, 4년 만에 콘서트를 진행했고 역시 또 다양한 활동까지 했죠. 그리고 악뮤의 10주년, 그에 맞춰 악뮤의 세 번째 EP 러브 에피소드가 발매됐습니다. 들으시면 딱 알아요. 아, 이게 악뮤가 찾은 방향성이구나. 역시나 상큼함을 유치하지 않게 재치있게 풀어내는 이찬혁의 작곡 능력도 돋보이고 이수연도 훨씬 즐겁게 부르고 있는 게 소리 너머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앨범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이지 리스닝 앨범이에요. 한 번만 들어도 너무 따라 부르기 쉽고 기억에 쏙쏙 남는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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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차디죠. 꼭꼭 숨어도 볼듯날듯난널알 수가. 이게 평화 답답해 답답해 지금 답답해져 난 기다릴 수 없어. 이후 악뮤의 10주년 콘서트도 성황리에 끝났고 24년 말부터 악뮤 남매는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매 말로는 합숙이라고 하는데 둘이서 같이 사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를 다지면서 서로를 챙기는 시간을 2년 정도 가지려고 한다고 해요. 이후 선보인 이찬혁의 행보들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최근엔 악동들이란 이름의 악뮤 콘서트도 있었죠. 이제 동거까지 시작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고 재치 있는 음악을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한국 가요계엔 다시 없을 천재남매 악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래킬 이 사랑스러운 남매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으로 좋은 에너지를 이미 받고 있고 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더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부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상.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를 많이 걱정해줬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줬고, 그리고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오빠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해서 더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절대 쳐다보지 않고.